분리주의 연합 스타일로 멋지게 마감한 새로운 MTT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출시가가 상당히 비싸진 이번 레고 가격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빌드의 구성과 커맨더 블라이 그리고 아일라 세큐라의 화려한 구성, 클로너즈 팬이라면 그냥 지나칠 순 없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입니다. 2025년 8월 신제품 중 그 두 번째 제품이죠. 바로 레고 스타워즈 75435 펠루시아 분리주의자 MTT의 전투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비싼 가격만큼 꽤나 매력있는 제품의 패키징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터보탱크의 실망을 이번 제품에서는 만회할 수 있을지 오늘의 리뷰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리라 생각을 해보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리뷰 바로 만나보시죠. 펠루시아 전투 중 분리주의자의 마크와 색상을 가미한 플레이 스케일로는 MTT의 최신 버전이 이전 버전들과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시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레고 75435 MTT입니다. 부품 수는 976피스에 가격은 터보탱크와 같은 209,900원입니다. 피스수 대비 가격을 물어보신다면 이젠 너무 높아진 가격에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죠. 가격 대비 제품이 살만한가에 대한 내용은 총평에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리뷰를 위해 언박싱 장면 또한 패스. 터보탱크와 가격은 동일하지만 제품의 크기는 좀 더 커진 느낌입니다. 박스 아트에 그래픽을 보고 있으면 귀여운 드로이드들의 디오라마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사실 B1 배틀 드로이드는 위협적이기보단 작중에서는 개그스런 연기가 가미된 귀여운 친구들이라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호감인데 상자의 디오라마에서도 그런 코믹함을 여실히 잘 담아낸 느낌입니다. 그럼 빌드의 소개에 앞서 각각의 미니피규어들의 등급을 나눠보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럼 먼저 아일라 세큐라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제다이와 시스는 좀 등급이 높아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년 출시했던 영화 버전 아일라 세큐라 미니피규어의 디테일이 이번 제품보다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신형이 좀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헤어의 조형과 색감, 데칼은 거의 동일합니다. 헤드의 프린팅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전작의 헤드 프린팅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신작 미니피규어에만 광대 쪽 주름을 어필했는데 이건 여성 캐릭터를 좀 더 강하게 보이게 하는 인위적인 느낌이 들고 전작보다 못생겨 보입니다. 사실 아일라 세큐라 역을 담당했던 배우 에이미 앨런은 스타워즈상 여성 캐릭터들 중에서도 파드메 아미달라와 막상막하일 만큼 인기가 있고 아름다운 캐릭터인데 굳이 이런 주름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마이너한 요소입니다. 또한 고증에 맞는 전작들의 캐릭터에는 입술이 선분홍색으로 프린팅된 것에 비해 이번 미니피규어의 입술 색은 너무 레고스러운 인위적인 색감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난 고증 따윈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듯한 디자이너의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악이죠. 또 이건 정말 최악인데요. 전작의 토르소에는 에일라의 여성미를 강조하는 S라인과 함께 앞뒤로 보이는 바디라인의 퀄리티를 정말 멋스럽게 부각시켰었는데 이번 제품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 있군요. 좀 더 살찐 허리를 표현한 저 난감한 프린트를요. 자바옷의 함선 UCS에 등장했던 레아의 바디라인을 치마로 가려버린 점과 이번 아일라의 바디라인의 삭제는 정말 싸우자는 거죠. 레저씨의 울분에 찬 분노를 레고사에서 볼 수 있도록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다리 쪽 프린트 역시 전작의 아일라의 프린팅 디테일이 신형보다 좋아 보이는데요. 다만 신형 아일라 세큐라가 좋아진 점은 역시 신형의 공통적인 업그레이드인 프린팅의 텍스처나 퀄리티 그리고 색감이 고형 대비는 압도적으로 향상됐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신형이 나옴으로써 이번이 총 3번째 리뉴얼이 되었네요. 미니피규어 컬렉터로서 제다이의 새로운 컬렉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맨더 블라이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정말 말이 많죠. 고증에 맞지 않는 컬러와 데칼의 위치 등등. 그럼 헬멧부터 보시죠. 평광 매크로 쌍안경을 플립할 수 있습니다. 이마 위쪽
데칼 라인이 좀 두꺼워 보이고 회색으로 표현한 양쪽 볼에 노란색 타투가 표현되지 않은 건 레고스러운 고증의 표현이겠죠? 물론 단점입니다. 토루서에서는 먼저 고증에서는 3개의 탄띠라는 설정이었는데 이번 블라인은 2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트의 탄약 등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점, 그리고 이번에 레고 스타워즈 역사상 처음으로 출시한 딱딱한 폴드론의 부품을 통해서 좀 더 고증과 디테일을 겸비한 미니피규어를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클론 트루퍼의 여러 커스텀 업체들과 견주어 보아도 전혀 손색 없는 이번 폴드론의 출시는 칭찬을 아무래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 팔프린트가 생략되고 너무 성의 없는 밝은 노란색 바탕으로 표현되었는데 커맨더 코디와 동일한 난감하고 어이없는 구성입니다. 렉스의 경우 팔프린트의 디테일이 훌륭한데 반해 다른 커맨더들은 너무 성의 없는 팔프린팅을 해주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팔프린팅이 된 커스텀 파츠를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원래는 진노랑이 아닌 연한 노랑이 컬러 베이스인데 컬러도 우선 고증에 맞지 않고 천으로 된 카마 역시 생략되어 이 점 역시 마이너스. 토르소 대비 다리의 프린팅은 그나마 선방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은이나 컬러감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제가 이 미니피규어를 높게 평가하는 건 역시 레고 스타워즈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미니피규어라는 사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군요. 다음으로는 배틀 드로이드 조종사입니다. 동일한 외형의 그렇습니다. 3기의 코만도 드로이드는 색감이 갈색에서 메탈 느낌이 나는 은색 계열로 바뀐 느낌이 나는데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다리 길이가 고증에 비해 살짝 긴 느낌이 드는군요. 터보 탱크와 다를 바 없는 작고 쓸모없는 빌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브릭스와 크기는 전작들 대비 많이 축소되었지만 분리주의 연합 버전 도색이 들어간 MTT의 많은 부분이 고증에 맞는 디자인을 빌드로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진과 비교를 해보아도 사실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컬러와 데칼이 동일해 보입니다. 또한 이 커다란 접시 브릭이 온전히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고증에 맞는 상당히 유사한 데칼인데 너무 칭찬해.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드로이드의 기믹입니다. 갑판 쪽 배기를 표현한 원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멋스러운 데칼을 표현한 프론트가 열리면서 드로이드가 렉과 함께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정말 놀랍더군요. 다만 아래에서 열리는 기믹 부분의 디테일이 좀 지저분하게 느껴졌고 저 부분은 예전 MTT들처럼 타일브릭을 이용하여 깔끔히 마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드로이드 개수가 너무 작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놀라운 기믹의 자유롭고 오리 없는 움직임은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레고 매니아라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믹이었습니다. 기체의 양쪽 패널은 각각 다 위로 올려서 내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기믹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감상하거나 빠져서 이탈한 드로이드를 다시 부착 혹은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체의 뒷부분은 위에서 뒤로 밀어 패널을 아래로 내릴 수 있는데요. 스텝 스피더가 공중 부양을 표현한 브릭 조형과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스피더는 양쪽에 붉은 브릭 사이에 고정되어 있어서 나름 움직임 없이 보관할 수 있고 투명 막대를 잡아서 손쉽게 기체에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스텝 스피더의 경우 2024년에 출시되었던 클론 트루퍼와 배틀 드로이드 배틀팩에 포함되었던 빌드와 유사합니다.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좀 더 깔끔해진 공격부가 마음에 드는데요. 발판과 둥근 모양의 브릭 역시 전체적인 밸런스는 업그레이드라고 해야겠습니다. 빌드의 단점이라면 단 하나, 고증에 맞지 않는 프론트 쪽 트윈 블라스터 빌드입니다. 너무 짧아 보이는 총렬의 디자인이 아쉽군요. 드로이드의 눈을 표현한 스티커와 함께 분리주의자들의 마크 역시 나름 디테일이 높아 보이는데요. 브릭의 색과 맞지 않는 스티커의 배경은 이제는 좀 맞춰줄 때도 되었는데 이게 2025년 레고의 기술력으로도 맞출 수 없는 난제인가 봅니다. MTT의 운전석은 기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체는 한 개의 드로이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고정이 되지 않는 드로이드는 좀 더 뒤로 눕혀봐도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드로이드를 고정할 수 있는
많은 빌드의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옆쪽 패널을 열어서 드로이드의 조종석을 감상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는 건지 오토파일럿을 켜고 졸고 있는 드로이드를 표현하는 건지 조금 난감한 부분. 프론트 위쪽 스터드 슈터 2기가 나름은 확 튀지 않게 적절히 배치되어 보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의 아랫부분에는 바퀴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앞뒤로 움직임 시에 전혀 무리 없이 동작이 가능했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플레이하기 좋은 플레이 스케일의 장점까지 잘 살린 멋진 빌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레고는 만들어보고 느껴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MTT 중 최악의 빌드라는 소문과 피드를 보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가격이 최고의 단점이라는 걸 먼저 결론 지어보고 싶고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이 레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멋진 제품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졌지만 MTT의 매력을 어필하는 멋진 기믹과 설계를 통해서 좋은 플레이 스케일임을 증명한 빌드로서도 괜찮은 제품이다라는 점과 리뉴얼된 아일라 세큐라와 처음으로 등장한 커맨더 블라이의 출시는 이 제품의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매력있는 미니피규어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총점은 82점입니다. 정가로 추천드리기 민망할 만큼 높아진 가격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격 대비 빌드가 작아져버린 빌드의 구성 정도가 이 제품의 단점이라 위와 같은 총점으로 평가를 해보고 싶네요. 이 제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인 327 성강군단 배틀팩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지금까지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메더포스 비비듀.